안녕하십니까. 의병장 광개토입니다. 원래 그 표라였는데요. 조금 전면전으로 좀 나가다 보니까 광개토로 좀 크게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병장 광개토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되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빼박이고요. 이거를 아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조 태왕제의 그 곤룡포가 왜 바뀌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역사학계는 몰라요. 역사학계도 왜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바뀐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포스팅으로 이렇게 블로그나 그 티스토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막혔어요. 막더라고요. 뭐 자기들 미국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뭐 좋고 중국 홍보하는 거는 좋고 뭐 이렇게 중국 홍보하는 좋고 일본 홍보하는 건 좋은데 역사적인 팩트를 들이대면 이거 뭐 숨기기 바쁘니까 그러냐면 다 가짜고 왜곡되게 이렇게 다뤄놨으니까 그거를 뭐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뭐 봐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런 부분이 좀 계셔가지고 조금 영상으로 좀 해서 이걸 좀 배포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시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파가는 분명히 포인트를 제가 잡는다고 했잖아요. 뭐 다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이 바뀐 게 이 승천한 용인데 승천한 용이고 이게 하늘 보시면 이 하늘로 그 승천한 용인데 거기서 포효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 포효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포효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 그 곤룡포가 빨간색이니까 이게 불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에 하늘을 표시했고요. 영조의 곤룡포의 특색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그 강하다 보니까 무서운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권룡제와 관련 있을 때 표현하고 권룡제는 여기 지금 용 늑대처럼 보이는데 용입니다. 이게 사조룡을 하고 있고, 우리 그 태왕제는, 영조 태왕제는 오조룡이에요. 오조룡.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1945년 영조 태왕제가 암흑리가를 방문했을 때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미국 시장 있죠? 여기 암흑리가입니다. 암흑리가.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세기 영조 위세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오조룡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조룡 오조룡이 뭐냐면 이 손발톱이 5개인 용이에요. 그래서 신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은 그 뭐 금수인데 보통 금수는 손발톱이 4개죠. 근데 5개를 했다는 거는 인간이 5개잖아요. 근데 5개인데 그게 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을 내기 때문에 오조룡과 사조룡, 그냥 뭐 금수의 발톱을 가진 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벨이 틀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막 정신 없어요. 다 그냥 베끼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떻게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조룡의 영조 태왕제의 오조룡 오조룡 보를 이 문양을 계속 베끼는 거예요. 청과 명도 이 오조룡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어의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태조의 어진, 국보, 제317호, 어진 박물관 가면 볼 수 있고요. 영조 어진, 보물 제932호, 국립고궁박물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도 다 따지고 싶으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곤룡포죠. 보면 좀 가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글라스에 놓고 전시하지 마시고 유네스코에 검증받으세요. 이게 뜬금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뭐 말력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원래 얘네들은 제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명은 갑자기 뜬금없이 제 표시를 하지 않나. 네,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원장인데 이게 주원장의 골룡포가 이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노란색의 이런 얼굴도 아니고 좀 젊은 사람 형태의 얼굴이었는데 그냥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급해진 거죠. 왜 그러냐면 태조가 이 오조룡을 딱 하고 있고, 예? 이 용이 딱 그 승천하는 모습을 딱 하고 있잖아요. 이 파란색 하늘, 예?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싹 하고 있단 말이죠. 신이 되려고, 예? 급한 거죠. 여기 민간에 떠도는 주원장인데 왜 다 틀리잖아요, 얼굴이. 누가 봐도 이게 같은 사람입니까? 뭐 젊었을 때 이랬다는데 누가 봐도 눈썹도 틀려요.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어이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딱 하나지. 죽기 전에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 외에는 떠돌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외에는 떠돌지가 않아요. 연대는 비슷한데 사진같이 찍어놓으면 저걸 누가 믿으라고. 예? 그리고 청은 더 과간입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예? 이거 명이군요. 또 명이 더 과간인 거는, 예? 성조, 헌종, 이러는데, 뭐 그냥 이거 다 그냥 체형을 죄다 똑같이 해놓고, 이거, 예? 창작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시면, 예. 원본을 볼게요, 원본을. 제가 일부러 크게 했어요. 예. 딴소리 못하게. 보세요. 아니,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염이잖아요. 수염 위에가 그린 거예요, 이거를. 예? 우리 태조, 어조룡을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냥 그린 거잖아요. 위에다 올린 거잖아요. 붙여놓기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어입니까, 이게. 장난을 이렇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게 만약에 저기라면.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얘네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죠. 이런 거를 골륜포를 입질 않았으니까 몰랐죠. 나중에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게 부랴부랴 이 형상만 부락부락하게 북방민족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놓친 거죠. 위작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이렇게 그려 올리다 보니까 한 건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위키피디아라든지 위키백과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위키 이런 데에다가 이게 지금 명황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버젓이 그냥 이게 다 그냥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블로그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이걸 또 웃긴 것도 대한민국 국민민속박물관에서 이거 차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아주 그냥. 그리고 그 남반민족은 이게 몸이 왜소하고 얼굴이 되게 선해요. 아시다시피 누구라고 얘기하기 않지만 아시잖아요. 양자강 밑에 보시면 밑에 지방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완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보면 거기 아카온가 하여튼 그쪽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보면 되게 더운 지방이라서 그런지 왜소하고 되게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 한 적도 없고요. 그냥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해나 이런 쪽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이 사람도 조금 외모는 작은데 얼굴은 조금 그래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은 아니에요. 이상한 편이지. 이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 주원장이.
이런 사람 없어요. 북방계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그 혼일 강리도, 그러니까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라고 해가지고 저는 천태종이라고 하는데 천태종 2년에 1402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대 국지도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가 아니고 역대 국지도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조선은 예? 조선은 크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한성인데 어마어마한,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 자금성이 있는데 이게 자금성은 한성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금성이 가서 보면 우리 사진 보면 커 보이잖아요. 그게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우리는 한성, 저기는 자금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성은 4대문이 있고 그 서울 전체가 다 성이잖아요. 서울은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죠. 거기 안에 경복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금성 안에 궁이 있다고 해도 작다는 거죠. 그냥 이 자금성의 저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가장 큰 곡창지대, 여기 지금 평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곡층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금성은. 그걸 청한테 시킨 거예요. 조선의 태왕제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리장성 있고 여기 그 돌아다니는, 서역에서 돌아다니는 그 노략질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막고, 왜 그러냐면 여기 그 곡식창고니까, 이걸 조선의 곡식창고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 북경은 고려 때 만들어진 거고, 이 자금성은 청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하고 이 상해, 남경, 지금 명이 남경의 그 상해에다가 그 도읍을 정한 거잖아요. 저기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원이 표시되고 있어야 돼요. 15세기에는 성의 규모가 영토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성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다 영토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도를. 그러니까 엄청 크게 그린 거죠. 태왕에서 하니까. 다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또 이렇게 골룡포의 왜곡 사례를 보면 문자를 조작하는 거는 정말 싫습니다. 예술품 위조하는 거 딱 갖다가 보시면 돼요. 이게 문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그 일제가 떠날 때 그 삼국유사, 뭐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3개만 두고 갔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둔 이유가 거기에 역사를 걷어내서 조작을 한 거예요. 뭐 거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화는 우리가 뭐 참조를 할 수 있지만 그 태왕제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거는 안 건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의 이제 그 사대나 이 군신 그런 어떤 관련된 부분을 싹 건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 한국민속 대박과 사전에서 이걸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조작글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밑에는 제가 바꾼 거고. 세종이 예전에는 나는 사조령을 의를 입었었는데, 에?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태조가 5조령을 입었는데 세종이 왜 4조령을 입습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애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걸 모르는 거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 이게 조작을 한 거겠죠. 그랬더니 중국이 무슨 중국입니까? 청이라고 써야죠. 만약에 저기 하면. 명이라고 써야죠. 만약에. 그냥 뭐 대충 그냥 중국이라고 하는데 원래 둔깃입니다. 둔깃. 예? 태왕제가 머물고 거처했던 곳 한성. 거기가 둔국입니다. 그 애여려는 중원과 열도와 북미 서부까지가 둔국입니다. 둔깃, 미합 둔깃이에요. 미국을 합쳐서 둔깃까지 거기를 영역을 넓힌 거예요. 황제가 뭐 5조령보를 하세서 이게 일단은 읽어보시고요, 이거. 예? 말도 안 돼요. 아까 봤잖아요. 태조가 5조령을 입고 있었는데 무슨 또 황제가 5조령복을 하사했다. 예? 그때는 뭐 이게 어이가 발견이 안 됐었나? 일제가 저거를 고칠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 31년이면 뭐 찾아보니까 명은 경태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선종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경태제만 나왔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밀고 있는데 얘네가 바꾸면 조금 그래도 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세종이 이제 오조룡을 입었었으니까 황제니까 태왕제니까 그러니까 태왕제 세종이 오조룡을 하사였다. 이건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원래 오조룡이었으니까 예? 다조룡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명은 다조룡 금수에 손발톱 4개를 갖고 있는 용인데 그쵸?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걸 바꾸면. 근데 이 상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조가 오조룡인데 뭐 세자도 아니고 사조룡을 입습니까? 태종이. 그것도 골룡포가 빨간색이면 거의 그 승천이 아니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태종이 서유럽까지 다 정벌을 해서 그러니까 자식한테 세종한테 그거를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용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는 거죠. 날면서. 그러니까 빨간 것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 뭐냐면 15세기 르네상스가 이제 서구에서 일어났는데 그 서구 애들도 르네상스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뭐 이렇게 국립대 건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뭐 15세기 르네상스, 17세기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런 그리스 로마의 모든 건축이나 이런 모든 시대상, 모든 종교 건물 이런 걸 다 저기 본 사람이고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근데 왜 15세기에 그 중세라는 암흑 시대, 야만의 시대에 갑자기 15세기에 왜 르네상스가 일어났냐. 막 그래요.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애들 다 과학자들인데, 갑자기 그런 어떤 발달하기 시작한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태종이 이런 어떤 혼일 강리도를 이를 그려가지고 정벌에 나서서 1424년인가? 일단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천하도를. 그 부분이 정벌을 끝내고 그 원래 이제 우리 땅을 다 찾고 정비가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조선의 실학, 과학이 넘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화학과 그 화약과 화포 요 기술이 넘어가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머스킷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해적으로 가서 이제 식민지 개척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역으로 이제 와가지고 뭐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이 일본한테 그 머스킷을 외구한테 전해가지고 그게 이제 임진왜란을 로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이런 대반의 발생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이거 팩트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몰라? 느닷없이 르네상스가 일어나. 이해가 안 가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바꿔야죠. 이게 맞는 거죠. 조선에서 르네상스를 일으킨 거니.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뭐 이렇게 지형 그리고 뭐 이렇게 문명 이런 거를 다 보면 지형 지물 뭐 이런 형태 건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의식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게 단지 여기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런 문구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꾸잖아요? 맹신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주 그냥 지나칠 정도로 맹신해요.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조작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금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이렇게 찾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마지막 총독이 너네들한테 100년 동안 뭐 이렇게 심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100년간 뭐 알지를 못할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그게 다 이런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한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다 다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걔네가. 신화 우리가 구조선도 다 신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화 아닌데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이런 세계사를 알고 한국사를 몰라요. 한국사는 대학원 가서 이제 고건축 해가지고 지금 고건축 해가지고 한옥 그 부분을 배우지 학부과정에서는 안 배워요. 거의 다 그 세계 건축학개론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안 배워요. 더 세계적으로 더 그런 역사나 이런 쪽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당신 왜? 뭐 직업적 실업자고 뭐 그냥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뭐 한다고 막
그러는데, 예? 남들보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10년 넘게 추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다 그냥 SNS 다 뒤졌어요. 우리 또 고서도 다 뒤졌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뭐 반박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팩트잖아요. 이런 문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손이 안 탔으면 모르는데 이거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예? 그 100개서 보면 남재서 보면 싹 다 고쳤잖아요. 못 바꾸는 것들은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그 문구를 지웠어. 예? 광개토대왕비 가서 막 그냥 그 영토 관련된 부분에 훼손하잖아요. 부족을 수십 개를 정보를 했는데, 거기 팩트를 다 지워버렸어. 어딘지 안 나와. 당연히 다 서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명에 대한 곤룡포에 대한 어떤 왜곡된 부분을 좀 짚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청에 대한 또 곤룡포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18세기 이제 세계 서열인데, 영국 조지 2, 3세, 청 걸륭제, 황제 레벨이고요. 영국은 왕 레벨이에요. 그리고 영주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까지. 조선은 영조, 정조, 태왕제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헌신과 충성을 보일 것이라고 이제 조지 3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걸륭제가. 항구적인 복종을 해야지 너네들한테 평화와 변형이 약속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보면 이 사파에도 보시면 얼굴이 빨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변발 왜구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아직 지금 찾고 있는데, 이전에는 변발이 아니에요, 왜구가. 근데 이후에 죄를 졌잖아요.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변발을 싹 다 변발시킨 겁니다. 그리고 위에 상투처럼 보이게끔 그 사무라이들이, 그 낭인들이 상투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고요. 양반 행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28세기 1745년에 지금 모습인데, 이게 보시면 이 걸륭제하고 영조 태왕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외국 사람은 잘 구분이 안 가겠지만 동양 사람은 구분이 갑니다. 이게 틀린 사람이에요. 영조 태왕제가 더 나이가 많고 걸륭제가 젊었을 때예요. 좀 어려요. 보면 누가 봐도 어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형상이 눈이 좀 찢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영조 태왕제도 보면 다른 저기보다는 좀 특색의 눈이 좀 찢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영조 태왕제라는 걸 알겠죠. 이 걸륭제는 어려서 정조 때까지 살았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아까 전에 사조룡 보신 거고, 자 이렇게 됐어요. 요 부분은 오조룡인데 이게 이제 고종은 좀 아픔이 있어요. 고종은 좀, 네, 여기 좀 태조와 영조의 곤룡포는 위험이 있는데, 고종의 곤룡포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자꾸 승천한 용의 모습을 가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승천한 용을. 네?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 않죠. 오조룡도 안 보이고 자꾸.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군대 갖추고 근대화를 이루려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부랴부랴 영토를 되찾으려고 간도 이주도 해보았지만, 영미계략으로 일제히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마지막 절대왕국 조선이 지워진 세계사의 마지막 테마, 조선이 무너지는 계기는 영미계략이었다.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종태왕제가 이제 황제의 흉제를 내려고 황색을 입은 게 아니고, 곤룡포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시대가 이게 청황제들의 황색을 입었고 네? 황색 이런 공식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18세기 넘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황이라는 개념보다는 은과 금이라는 게 강했잖아요. 임금, 예? 금관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강했지 그걸 황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이제 이때는 조금 제국의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황색이 좀 많이 황제, 니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친구들이 서구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조선은 대청제국을 통해 서양 오랑캐를 상대하게 했어요. 오랑캐는 서양입니다. 동양이 아니에요. 근본이 없고 야만적인 오랑캐라고 했잖아요. 그 병인양료, 식미양료 다 양료가 오랑캐가 요란을 피운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면 돼요. 거기도 오랑캐 나옵니다. 황제 공시 성립되어 할 수 없이 대외적으로 이분고로 판단됩니다. 일제히 농간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청해 이거죠. 이게 보시면 치의 용의 표식은 없어요. 누라의 치의 용포는 없었어요. 보시면 이건데 이게 떡하니 붙어있어요. 이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위키피디아에 있어요. 이게 나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어깨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이게 주름이면 요거까지 감안해서 요게 이제 어휘를 그리는 게 맞는데 그냥 이게 붙여넣기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영조 태왕제의 오조령 있잖아요. 승천한 용 그대로 그냥 갖다 이게 제대로 그렸으면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냥 우기려고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누가 이렇게 그립니까? 이런 거 다 보면 이게 위조로 하는 거죠. 어휘는 그냥 어휘를 당당히 공개하면 돼요. 저는 없는 게 맞다고 봐요. 얻는 게. 청은 만주족도 몽족도 아니며 신라계 화민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청은 저는 19세기에 있는 아펜 전쟁 일으킨 애들하고 서태후, 몽족 석태후는 제가 안 좋게 보지만 우리 신라계 청은 김씨 걔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심양은 망주가 아니고 흉노 훈족의 터전이에요. 신라 김씨 터전입니다. 만주일 때는 일제 때 조선민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불렸던 지명이고요. 만주라는 명칭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부 요동, 요와 요소로 불렸어요. 여기 홍상 문명 있는 데잖아요. 여기 되게 우리 시원 문명이 있는데요. 그쪽에 흉노들이 지금 내려온 경주에서 터전을 잡은 김씨들이 여기서 문명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도 보면 계집여가 아니고요. 고려의 여와 진, 이 진이 김씨로도 되는 겁니다. 금도 되고 김이, 그러니까 이 같은 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와 진, 그래서 여진이 맞습니다. 여진. 중화공성당 쏘지 마시고 전부 이관계입니다. 함께 싸워야 돼요. 네. 여진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쪽 위에 간도와 그쪽 위에 몽족밖에 없어요.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 몽족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지는 우리 신라계입니다. 고려와 신라계를 합친 겁니다. 이런 거 다 지금 이게 권룡제인데 얼굴은 좀 비슷비슷한데 용포가 다 틀리고 어떤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사조령을 숨기기 위함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쪽 청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중화공산당을 조작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권룡제는 얼마나 이 군신 예의를 잘 지켰어요. 영조 태양제 정조까지도 죽기 전까지 잘 모셨어요. 권룡제는. 그리고 청조의 조청이죠.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황제잖아요. 진봉 어휘 공개받고 판정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직 답답하면 이게 지금 입었던 거라는데 지금 이거 또 가져왔거든요. 또 틀리죠. 틀려요. 이거하고 궁중예시나 그때 입었다고 하는데 이거 요 부분은 조금 청복장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넉지 해가지고 덕지 해가지고 봐봐 똑같잖아요.
좀 이게 엊그저께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엊그저께. 품도 조잡스럽고. 그래서 2019년 12월에 심양 고궁박물관 특별전을 해서 연합뉴스에서 했어요. 일단 유리에다가 그라스에다 해놓잖아요. 별로 되지도 않아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뭐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이게 팩트입니다. 중일의 역사 왜곡의 핵심은 절대왕국 조선의 신하국 명과 청을 조선과 똑같이 만들고 뒤바꾼 거예요. 이게 역사 왜곡의 팩트예요. 그러면 이 진짜 배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너도 있고 뭐 다 오고. 요즘 최근에 일본도 뭐 골룡포가 있었다고. 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술품 도둑놈들이 모조품 만들어 진품과 바꿔치기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보면 뭐 이렇게 뭐 선종, 헌종 이런 식도 똑같죠. 청도 똑같이 해놨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에서 조금 지네가 뭐 이렇게 황제다 해가지고 걸륭제, 영락제 이런 식으로 죄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황제의 제자인지 그게 그 명도 지금 제가 붙는데 제후의 제자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제를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걸륭제 때 이제 용을 그 사조룡을 하사 받아서 태왕제한테 하자 받아가지고 그때 제를 썼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제를 썼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걸륭제가 익성관도 썼다고 그림을 조작하여 퍼뜨릴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니까. 고려말 채무선이 지금의 핵목인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용맹하게 이를 데 없는 북방민족이 순한 남방계를 황제를 모셨다는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거 우리 그 동북아 역사 조금만 살짝 터치해도 다 알 거예요. 아니 태왕제의 품새와 진짜 너무 형편없잖아요. 이 품새와 이런 게 완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상임원에서 이런 이게 체계를 갖춰가지고 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울릉포는 태왕제의 상징이죠. 임금은 17세기까지는 임금왕이 있고 임금황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제가 있고 18세기부터는 제국과 황제가 등장합니다. 엠퍼럴. 그래서 임금황과 임금제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걸륭제와 영락제가 임금의 표현을 못 쓰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세상의 임금은 조선의 태왕제가 하나예요. 임금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썼다면 큰일 나죠. 박살납니다. 아까 전에 여기 문구에서 봤잖아요. 둥기계 법제에도 잘못됨이 없겠다. 이 문구가 뭐냐고요. 둥기, 태왕제가 살고 있는 법제 엄청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 옷 입는 거나 의상이나 이런 전체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태왕제의 눈치를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임금을 못 쓰는 거예요. 임금이 무슨 임금왕 지금 그렇게 같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황제라는 개념을 안 썼고 임금이 왕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왕도 있지만 거기서 가장 큰 왕이 대왕 그리고 상왕 뭐 이런 태왕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 왕이라고 그 사람들이 황제급의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말꼬리 잡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고 나머지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나라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7세기 이후부터 그 유럽도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다 봉건이고 호족이고. 수령왕이에요. 수령왕 그냥. 다 수령왕, 읍등왕이에요. 임금왕을 쓰지 않죠. 걔네들은 수령왕, 임금왕이에요. 저기에요. 수령들이에요, 수령. 조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조와 정조가 걸륭제도 죽고 19세기 아편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조선의 제1제국 청을 악화시킨
제1제국 청을 악화신 영미 세력의 침범으로 군대가 없이 제5제국, 대청제국, 아라사제국, 페르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헝가리 제국으로 나눠 세계를 통치하던 절대왕국 조선은 제국들이 황제 놀이에 취해 조선은 뒷전이고 태양권도 좌우 세력의 다툼에 약화되어 그냥 조선은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면 조선은 그러니까 초창기 때 천태종 그런 때는 군권이 강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정복군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지나면서 이제 제국들한테 통치권을 준 거예요. 통치권 대청제국, 아라사제국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소유권은 조선이 갖고 있는 거고 이 통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통치해서 잘 다스려라 해가지고 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군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양이나 그쪽 부분에서는 과거 급제나 이렇게 이런 거는 하러 오지. 그리고 태양한테 제공하는 진상품이나 관리하지. 네? 없었다고요. 그냥 관아에 그냥 고쳐 쓰는 그런 형태의 밖에 없었죠. 이게 아쉽게도 지금 이 세 제국이 아직도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싸우고 있고 러시아 이게 싸우고 있잖아요. 오스만하고 이 헝가리들은 조선이 무너지고 이 나토 쪽에 그래도 저기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다시 그려질 거고요. 위대했던 조선이 무너진 거를 교훈 삼아서 영미 세력한테 무너졌는데 교훈 삼아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군권을 키우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한테 덤벼도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끔 군사력을 키우면 다시는 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의병장 왕개토였습니다.